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이제 첫 강의를 시작을 또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1년차 강의를 했었고, 올해 이제 2년차로 들어가면서 제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커리큘럼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강하러 오신 강의는 그 판례 중심 심화 강의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의 취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아직 1차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차생분들이 지금은 없으시잖아요. 이제 기득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더 많은 회차가 있으시거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는 강의가 판례 중심 심화 강의랑 기출 중심 사례 강의 두 가지를 지금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 2주차의 강의를 할 거고, 이거를 이제 3, 4주차의 강의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고시 공부라는 거는 중간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지, 강의를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기본 강의가 보통 한 달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쪼개가지고 필요하신 걸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득에 넘어가는 그 정도 실력이 됐을 때 판례를 한번 쭉 다시 봐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보기도 어렵고 혼자 봤을 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지금 4일 오거든요. 그래서 한 12강 정도로 해서 이걸로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혹시 아직도 안 풀어보셨다면, 동차 때는 기출 풀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기출을 한번 쭉 풀고 가면 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호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게 뭔지를 알면 앞으로 안 나온 게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필요하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오늘 이제 들으러 오신 강의는 판례 중심 심화 강의인데, 먼저 들으시면서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판례 중심 심화 강의가 왜 지금 판례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냐면, 자, 예시 중에서 이제 공부법에 대한 예시 중에서 유명한 예시가 이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번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번호를 설정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사 전문 센터를 할 건데 뒤에 전화번호로 만약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랜덤 번호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외우라고 해보면 6793, 6793 이렇게 해서 많이 외우겠죠. 근데 이거를 가리는 순간 한 10분 지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248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빨리 해준다는 의미를 담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가려도 248인 게 바로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례의 문구 안에서 의미를 담을 수 있게 해두시면은 기억도 오래 가고, 그리고 암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면서 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표법이라는 과목은 이 판례집을 혼자서 많이 읽어도 이 이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양이 많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읽다 보면 규칙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험생분들보다는, 저는 이 교재도 만들고 저도 수험생활을 다 거쳤으니까 판례집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겠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저는 약간 이해 안 되면 되게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수험 좀 쉬는 기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얻은 그 경험치를 압축해서 전달시켜 드리면서 이게 아니고 이게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모든 판례를 다 해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제 머릿속에는 이 판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정리하시면 편할 거다라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려는 게 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안 가고 2주 만에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습은 딱히 제 생각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복습은 좀 잘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했었는지, 내가 지금 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판례를 정리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암기까지 숙달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해만 하면 됐지 암기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암기만 하면 됐지 이해도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혈액형을 물어보면 A형, B형, AB형, O형, 그리고 C형이 있죠. 라고 하면 바로 이게 어색한 게 드러나죠. 이게 무슨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게 딱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데, A형, B형, AB형, O형이 있고 C형이 없다라는 거는 보자마자 어색하고 익숙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판례를 이해를 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뱉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무지개 색깔이 있으면 뭐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죠. 이걸 말할 때 고민을 하나요? 고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숙달이 되도록 이제 판례를 외우실 때 뭐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객관적으로 뭐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문구를 본인이 이렇게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숙달을 한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면은 상표법 점수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무슨 법이든 다 그러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고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는 저희가 아니고 제가긴 한데, 자, SM 상표법이라고 약간 오글거리지만 제 이름에 따라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 죄송하지만은 그 출간을 제가 하고서 해드리면은 사실 좋잖아요. 저도 그거를 너무 잘 알아서 계속 준비를 했는데, 계속 판례 추가되고 밑줄 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재를 지금 출간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실강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매주 프린트를 제공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 프린트를 주는 대신에 저희가 무상으로 일단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차피 내용은 똑같거든요. 제가 나중에 출간을 할 교재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혹시 그냥 깔끔한 교재로 보고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그냥 내용이 상관없고 내가 필기했던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기다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 필기하시고 옮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수록 판례 자체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카톡방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카톡방은 어디를 들어오시면 되냐면,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한성민을 치시면은 저희 강의 제목 판례 중심 심화 강의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비밀번호는 뭐냐면 0106입니다. 오늘 이제 개강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치고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요청해 주시는 자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드릴 거고, 아니면은 질문 답변도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새벽에도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답변은 보통 못 드리겠지만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서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강의 교재 특징이 있는데, 자, 이제 판례 중심 시작하는 저희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판결 이유를 실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취지를 아셔야지 이게 좀 편하세요. 자, 제가 보통 다른 판례집 보면은 판결 요지를 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판례가 나오는 거를 직접 보시면 되는데, 판결문을 직접 찾아서 보시면, 그러니까 케이스 노트에서 나오는 그 화면 말고 판결문을 다운 받아 보시면 판결 요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판결을 할 때는 판결 이유 쓰고 판결 주문 쓰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요지는 판결이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정리해서 위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이유가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확실히 좋긴 합니다. 그리고 판결 요지에는 써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에만 써있는 논리가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번에 작년에 기출됐던 데이터 팩토리 유사 판단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판결 요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결 이유를 쭉 길게 해놓으면 읽으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 판결 이유 중에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을 점점점 중략 이래갖고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안 읽어도, 제가 진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대신에
범리 부분이랑 사음포섭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영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범리라고 생각해서 실제 답안지를 쓰실 때 그 판례의 태도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음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안포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된 부분은 밑에 그 밑줄로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위에다가 표장을 읽으시면서 보면은 또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표장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그 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빨리빨리 복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그 1시간 하고 10분 정도 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번 오실 때마다 3번 그 3회차 강의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의 소개에 대해서, 강의 소개도 굉장히 길었는데 이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인강으로 수강을 하실 때는 제가 교재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서 페이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지금 이 자료 위주로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보시면 소니 판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판례 이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소니 판례를 보면, 자, 일단은 그럼 이제 뭘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걸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제 머릿속에 제가 정리하고 있던 내용인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저희가 그 상표법에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형식적인 그 사용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2조 1항 11호입니다. 여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개정법 들어오면서 들어간 상표적 사용에 대한 행위들이 있죠. 근데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형식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데도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보는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말하냐면, 문헌적으로는 2조 1항 11호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표의 사용의 태양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그게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해서 실질적인 기능 발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리를 정리한다? 법문은 2조 1항 11호만 있는데 판례는 뭘 요구한다? 그게 상표의 사용, 이게 정확히는 상표적 사용이죠. 상표적 사용을 요구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판례를 읽으실 때 논리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생깁니다. 여기서 정리를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0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0단계가 뭐냐면 상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표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해서 정의 규정을 끌고 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상표는 뭘 보호하는 거죠? 상표의 그 화체된 그 출처 표시 기능으로 인해서 뭐 수요자를 보호하고 이런 기능을 보호를 하는 거죠. 상표법은 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그렇게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표의 정의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또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시가 뭐냐면,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단계, 2단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형식일 실품기. 형식적으로 2조 1항 11호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를 판례가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뭘 한다? 0단계가 있다. 그게 상표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상표 정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 판례가 뭐냐면은 소니 판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소니 판례를 보면, 제가 너무 빨리 지우나요? 잠깐만요.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다음 거는 좀 천천히 지울게요. 네, 그러면 이제 소니 판례는 뭐냐면, 자, 이걸 볼게요. 갑이 소니라는 상표를 원격 조정기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 일본의 소니 회사겠죠. 그래서 원격 조정기가 뭐냐면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그래서 을이 근데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을의 사용 태양을 봐야 되는데, 원격용 조종기에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만능, 이지, 소니 전용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요즘에 이제 뭐
그 하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리모컨을 파는데 삼성 그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곳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만능 리모컨을 팔아요. 그래서 용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소니 그 TV 같은 데다가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그 리모컨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을이 또 어떤 표시를 해놨냐면 이 안에 그 회로 기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로 기판에다가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소니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니 판례는 소니를 표시한 게 두 개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금 그 논리대로 해보면 이거는 0단계의 문제고 이거는 그 2단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그 내부 회로 기판에 표시한 소니라는 것은 공산품 내부에 존재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통상적인 유통 과정에서는 인식을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존재조차 알 수 없어서 수요자가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표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서 키워드는 인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표가 있는데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면 인식이 되질 않겠죠. 그러면 표시행인지 유통행인지 광고행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게 표시인지 유통인지 광고인지 안 보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하죠? 안 보이는 걸 상표, 그러면 안 보인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자 상표가 보이질 않는다면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상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표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니 판례에서 문구를 어떻게 끝내냐면 이렇게 공산품 내부에 존재해서 통상적인 유통 과정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수요자가 이걸 분해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 상표는 그게 뭐죠? 분해해야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는 평소에는 인식을 못하는 상표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특이하게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구를 분명히 보셨을 텐데 맨날 왜 상표적 사용이다 뭐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상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지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논리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상표법의 그 목적과 상표의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얘는 인식이 안 되니까 상표도 아니다. 그러니까 0단계가 아니라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딱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표가 인식이 되죠. 상표가 인식이 되는데 표시는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상표의 기능 중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출처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표와의 관계에서 기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법리가 두 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저도 이제 수험생을 거쳤기 때문에 이 판례를 처음 읽어본 순간도 있을 거고 다시 읽어본 순간도 있을 거고 논문을 찾아본 순간도 있을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하나씩 거기서 얻은 거를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 거를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거에 관한 그 시중에 있는 사례집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례집을 풀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 관련해서 얘가 그러면 을이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느냐라는 문제로 이걸 통해서 문제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목차를 이렇게 잡습니다. 1번 이거 지금 그 리모컨 밖에다가 표시한 거에 대한 상표적 사용. 2번 그리고 이거 뭐죠? 내부 회로기판에 표시한 상표의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결론을 내시는 분이 어떤 강사님은 이제 어떻게 내시냐면 이 판례를 읽어보면 그런데 이거는 설명적 사용이니까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내부 회로기판에 표시하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내부 회로기판에 표시된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식이 안 되므로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어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침해가 아니다 하고서 결론 침해 아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어떤 사례집을 보면 갑자기 이게 갑툭튀하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표시한 건 뭐죠? 뭐였죠? 그 원격 조종기죠. 그러니까 상품이 무조건 동일하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내부 회로기판이라는 거는 알리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게 회로기판 팔잖아요. 그러면 그 독구유동을 그 만족을 하니까, 독구유동은 그게 아니죠. 교독상품이죠. 죄송해요. 제 디보가 선택이라서. 자, 여기서 내부 회로기판 자체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 다르다는 논점이 하나가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 회로기판과 원격 조종기가 상품이 유사한지에 대해서 논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를 해보면 이제 경험치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는 건 제가 들었던 의문이에요. 아니 근데 유상보정재남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뭐 이해는 아니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하도 이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상표적 사용이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순서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상표로서 기능하는 부분만 표장의 유사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그 인정이 되면은 침해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상표적 사용이 아니면 이게 아닌 걸로 넘어가는 사례가 훨씬 많긴 한데, 특정 판례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가사 판례를 보면 표장의 유사 여부도 판단하고 상표적 사용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표장도 비유사하고 상표적 사용도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럼 그게 뭐죠? 이게 이 순서가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등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논점을 쓴다고 틀린 게 아니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논점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본 많은 교재에서 얻은 거를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닉 판례를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 한 번만 그래도 제가 읽어주는 강의를 싫어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읽어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저희 프린트물 기준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니 판례 시작하고서 두 번째 페이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상표는 특정한 영업 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그래서 뭐 하죠? 상표법은 이런 기능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라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밑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통상적인 그 유통 과정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분해 안 하면 인식이 안 되는 거는 뭐다?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고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약간 그 키워드도 많이 쓰고 두문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이라서, 제가 쓰던 그 판례집에는 진짜 두문자가 다 따여 있어요. 여기서 타등유 본출순기 막 이렇게 해서 다 따서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것을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출처 표시 기능을 아닌 것은 뭐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타등유 본출 이렇게 따서 외웠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넣으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좀 의견을 물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다? 많이 봤던 판례죠. 그래서 상표적 사용이라고 인식될 수 없는 거에는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필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번은 상표라고 인식할 수 없는, 인식이라는 게 2번, 3번 다 나오잖아요. 근데 2번은 상표라고 인식할 수 없는 거고, 3번은 뭐다?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0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게 팔레트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읽어보시는 거는, 제가 이런 거는 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편집하다가 여기다가 지금 넣지를 못하고 뒤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딱 2개 있어요. 이 논리를 쓴 게.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혹시 더 있을 수 있긴 해요. 막 15년 전 막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2개가 있어요. 일단 소니 판례가 이렇게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쓰고, 하나의 판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7년도에 나온 테디베어 판례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프 시설 제공업인가? 예, 여기다가 테디베어란 걸 등록을 받아놨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뭐 이제 유리창문 같은 데다가 뭐 테디베어라고 써놓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유리창에다 써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식이 가능한 거긴 한데, 그 판례에서 갑자기 소니 논리를 가져온 다음에 상표법상 상표라고 볼 수 없는 그 여기 위에 있는 상표의 기능 말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상표 사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불사시 판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게 소니 판례 논리를 쓰는 거고, 근데 이게 정확히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그 범위까지도 상표가 그 대법원이 이 논리를 쓰면서 판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뭐 나이키를 이렇게 적어놨으면 인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리창에다가 좀 작게 테디베어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다가 이게 상표라고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판례가 확장을 해서 이 논리를 거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기억하실 2개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프린트해서 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윙크 판례가 나오죠. 자, 이제 윙크 판례랑 메트로시티 판례랑 이제 재작년에 엄청 중요했던 스피도 판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0단계는 뭐다? 상표의 기능이 어떻게 그래도 좀 있을 수 있는 상표가 인식되는 상표인 그 단계이다. 그리고 1단계가 뭐였죠? 형식적으로 2조 1항 11호 또는 2항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표의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논점 삼는 윙크 판례랑 메트로시티 판례랑 스피도 판례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2조 1항 11호, 그러니까 1단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법문을 보면 법문 문구가 상품의 그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가죠. 그리고 상품의 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이렇게 가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저희 상표법에서는 상표는 정의하죠. 닥타 상품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를 해요. 상표는 정의를 하는데 상품은 정의를 안 하고 2조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걸 기억하면 되냐면 법문 안에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법문에서 상품이 뭔지 정의를 해주면 좋잖아요. 상표는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상품을 정의를 안 합니다. 법문에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상품을 판례가 정의해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다 라고 판시를 해요. 그래서 교독상모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교환 가치성을 가지고 독립성이 있으며 유상성이 있고 뭐 이거를 이제 학설에서는 유통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품이 이런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내가 표시는 했어요. 근데 그게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면 상품에 상표를 표시했다라는 이 법문 요건을 통과할 수가 없죠. 인식은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예시를 들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윙크가 뭐냐면 서적에다가 윙크라는 거를 등록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을 어떻게 했냐면 로드쇼죠. 로드쇼라는 그 잡지에 이 잡지를 판매하면서 여기다가 별책 부록으로
조그만 책자를 주는데 여기다가 윙크라고 쓴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표라고 인식이 돼요. 윙크가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돈 주고 파는 건데 이거는 이거 사면 그냥 껴주는 사은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트로 주는 거니까 독립되지도 않고 시중에서 그 대가를 주고서 사는 물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표시한 게 아니라서 윙크 판례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이거 이제 여기 지금 프린트로는 5페이지죠. 윙크 판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원심이랑 대법원이 결론이 갈리게 되면 출제가 많이 돼요. 그게 그만큼 그 논리적인 쟁점이 심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 원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 사실을 배척할 게 아니라고 했다는 거는 윙크에 대한 상표 사용을 인정했어요. 원심에서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 봅시다. 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의 사용이라고 이제 라벨링을 따놓은 게 있는데 상표의 사용 규정 2조 6호 이게 제가 전부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바꾸지 않은 게 아니고 전부 안 바꾸고 이해가 안 되실 만한 건 제가 각주로 달아놨어요. 왜냐면 이거 잘못 바꿨다가 또 괜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2조 6호가 뭐냐면 지금 2조 1항 11호입니다. 이게 왜 나오겠어요? 지금은 상품의 문제고 상품의 문제는 2조 1항 11호 법문에 있으니까 1단계 문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에 표시하는 걸 말하고 근데 상품이 법문이 없죠. 그래서 교독 상모품이고 이렇게 판례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얘가 팔고 있는 건 뭐냐면 상품과 함께 또는 상품과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포되어 별도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네, 거래상 유통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을 이거는 거기다가 상표를 표시해도 상품에 표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 키워드를 제가 그래서 뭐라고 떠났어요?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이 광고하거든 상품의 출처로 인식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포스터에다가 제가 어떤 걸 써놨어요. 그럼 이 포스터를 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뭐 어벤져스가 개봉을 해요. 그럼 여기다가 어벤져스라고 뭐 써놔서 뭐 한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하면 이거 자체 포스터를 지금 팔려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광고지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광고 행위에 대한 사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물건 자체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한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아시면 되냐면 저는 또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뭐가 궁금했냐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판례가 있을까?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끔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을 상정해서 막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없는 사례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사은품이 100% 이게 완전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포섭하실 때 판례를 이해하셨으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제대로 포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로드샵이라는 잡지를 줄 때 함께 제공되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이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했어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포섭을 하면 논리가 이해를 했다는 느낌이 확 들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태주의를 쓰고서 막 열심히 서술을 하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논점을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사은품,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고가 이유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혹시 수업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괜찮죠?
저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서 집에 가서 가끔 보거든요. 이제 말을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말이 너무 빠를 때가 있어가지고 그 배속을 못해서 들으실까봐 가끔 예, 자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메트로시티 판례예요. 메트로시티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57회인가? 7회인가 그래요. 그래서 메트로시티가 나왔는데 이걸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워낙 유명한 상표이기 때문에 다른 판례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메트로시티라는 표장을 이제 어디다 등록을 해놨냐면 향수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자, 향수에다가 등록을 받아놨는데 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참고로 저의 교재에서 어떤 편집만 했냐면 판결 이유를 제가 바꾼 게 없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최대한 안 바꿨어요. 원문 그대로 넣으려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좀 바꾸다가 잘못 바꿀까봐 약간 그 마음이 쫄려가지고 바꾸지 않았는데 뭐는 해놨냐면 제가 이걸 볼 때 쭉 서 있으면 이게 몇 개 있는지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엔터는 되게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보면 A, B, C, D라고 해서 5가지 그 간접 사실들을 넣어놨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등록을 받아놓고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향수를 별도로 이렇게 런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메트로시티라고 박은 다음에 판매한 게 아니고 지금 사용 태양대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핸드백 등의 우수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그 제공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을 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시장에다가 푸는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저희가 다른 상품을 때문에 우수 고객이었던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주려는 건가요?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우수 고객들한테만 준다고 이렇게 한정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유통된다는 그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된다는 거에서 상거래의 목적이 된다는 게 유통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통성이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뭐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도 좀 애매한 게 지금 다른 거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이게 독립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는 100% 인정이 되죠? 마일리지는 차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상성은 인정돼요. 자, 근데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교환 가치를 갖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된다는 게 유상성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성도 필요한데 여기서 유상성은 인정이 될 거예요. 마일리지 차감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다가 이렇게 올리브영 납품하고 백화점 납품하고 이게 아니고 원래 찾아오던 그 우수 고객들에게 이게 끼워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건들이 인정 안 될 여지가 있는데 유상성만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밑에를 보시면 대림점들에게 그 한 개당 뭐 얼마를 받고 판매한 점.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80개를, 그러니까 메트로시티가 엄청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닌데 아무튼 유명 상표잖아요. 근데 80개만 만들어서 특정 자신의 대리점에게 줬다고 돼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를 받긴 받았어도 자신의 대리점에 줬다는 거는 원래 거래 계약 관계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풀었다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를 칼같이 딱딱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파고드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상성만 인정되고 나머지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근데 향수가 어떻다?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그 D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애랑 그 향수 제품의 규격, 용기, 포장 박스 등이 유사한 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 원래 규격,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팔진 않았지만 패키징 같은 걸 보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올리브영 바로 팔아도 될 정도로 해놓고 줬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전제로 판단을 해보면 유상성 인정되고 시장에서 바로 팔아도 될 정도로 패키징을 잘해서 팔고 있었다는 게 딱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와 같은 향수의 거래 현황, 규격, 포장 형태 등을 앞서 비춰본 법리에 비춰 말이 꼬였네요.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거래 현황, 규격, 포장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판결 요지를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A, B, C, D가 향수의 거래 현황과 규격, 포장 형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해요. 교독 상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데 이게 문구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상성은 확실히 인정되는데 다른 거는 세모예요, 세모. 그 유통성이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상품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애매한데 갑자기 유상성만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고서 갑자기 교독상목품을 만족함으로 이렇게 판례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런 판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실 건데 그 카스타드 판례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논리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인정된다 그러더니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판례가 나름의 입장은 있는데 표현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밑줄 그은 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향수의 거래 현황, 규격, 포장 형태 등을 비춰보면 뭐다? 교독 상목품이므로, 약간 애매하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멘붕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자, 이걸 볼게요. 이 판례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간접 사실들을 거래 현황, 규격, 포장 형태 등을 살펴봤다라는 것 정도로만 쳤지 갑자기 교독 상목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서술할 때가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법리적 판시가 법리로서 정리되지 않은 거는 나중에 보실 건데 이 부분을 인용하는 다른 판례가 판결 요지에 쓸 수 있도록 법리로 정리를 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깔끔한 법리로서 판시를 하기가 어렵게 약간 논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판결 이유에 살짝 흘려놓고 그냥 넘어가서 교독상목품이라는 논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안지를 쓰셔야 되잖아요, 결국에. 지금 저희가 지금 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되게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수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례 태도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상표법이 양이 진짜 적어요.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강사를 할 때 특허법을 할 수도 있는데 상표법을 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좀 양이 적어서 제가 그래도 퀄리티 있게 준비할 시간이 되겠다. 내가 학원을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도 좀 있거든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판례집을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 그 판례에서 중요한 판례를 세보면 2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리딩 케이스가. 그러면 메트로시티 판례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보면은 막 이런 두꺼운 책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특수한 사례도 아닌데 거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은 다음에 무슨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은 그 사건 이름이 유명한 게 아니라면 교수님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메트로시티 사건은 100% 알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중요한 판례만 넣은 게 아니고 그 리딩 케이스 판례는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메트로시티 판례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 판례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광마 소재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법리 판시가 명확하지 않은 판시이기 때문에 쓸 때 이 판례를 진짜 소개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어떤 것도 물어봤었냐면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답안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라는 표장에 대한 사건에서 라는 식으로 판례의 태도 써도 되나요? 라고 하니까 어차피 교수님들 다 아니까 괜찮다라는 답변을 두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된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가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논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례를 소개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을 마일리지 차감 방식이나 소정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사안에서 그 상품의 외관이나 품질 등을 고려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적어놔서. 그냥 제가 쓴 문구예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을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사안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쓴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외우면은 GS에서도 당연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을 쭉 찾아보시면 제일 진짜 연구 열심히 하시고 논문 많이 쓰시는 교수님 중에서 지금은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원광대학교에 계시는 정태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진짜 논문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걸 굳이 이름을 쓸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태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교독상모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법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본에 가보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논리를 정리를 한 거예요. 교독상모품 논리를 정리를 했는데, 그게 대등한 요건이 아니고 독립성이 굉장한 중요한 요건인데, 유상성 이런 요건들을 참조해서 독립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서 이걸로 상품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품인지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독 상모품이 대등한 요건이 아니고 독립성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게 세모일 여지가 있어도 독립성이 인정되면은 그게 상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일본이 그렇게 약간 정리가 됐어요. 학설이. 근데 교수님이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는 거냐면, 유상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독립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상품이라고 인정해서 이 판례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비판하고 있는 판례를 저희가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답안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까지 도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현출 연습을 바로 해가지고, 메트로시티 판례 나왔어 그러면 광고 매체가 드는 물품을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사안에서 상품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근데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뒤에다가 두 문자를 동누를 덧땄어요. 광마 소재 동누.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독립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 이게 정확히 딱딱 키워드예요. 논문에 나오는. 독립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라는 비판이 있다라도 그 말도 저는 항상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독립성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으니까. 교수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교수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성 가지고 그걸 인정한 판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 개만 더 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최근에 나온 또 이거에 관련된 그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스피도 판례예요. 스피도. 자, 스피도는 뭐냐면, 스피도라는 그 표장을 어디다가 등록을 받아놨냐면 수건에다가 등록받아 놓은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시장에다가 팔고 어떤 거는 시장에다가 팔질 않았어요. 자, 이거 스피도 판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피도 판례 쪽으로 넘어와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1000개를, 그러니까 스피도 판례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원심 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스피도 홀딩스 BV가 상표권자인데 이거를 1000개를 주문 제작했대요. 그러니까 개수가 좀 이게 애매한 거예요. 1000개라고 하니까 10만 개, 만약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칼같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20만 개를 주문 제작했다 라고 하면 그걸로 얘기가 끝날 수가 있을 여지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업체한테 수건 20만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집에서 쓰려는 걸까요? 팔려는 걸까요? 팔려는 거겠죠. 근데 1000개는 애매해요. 그냥 뭐 대기업 같은 데서 야유회 같은 거 할 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1000개. 이거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0개를 주문 제작해서 이제 원심이 판단을 했는데, 자, 2번을 볼게요. 거래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의 제품과 외관 품질이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방금 저희가 봤던 메트로시티에서 나온 거죠. 메트로시티도 패키징 잘해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향수랑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 태도를 지금 제가 판결 이유를 읽으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팔고 있는 애랑 이거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고 200개 상당은 판매하였고 100개는 사은품으로 제공했대요. 이거 이해되세요? 사은품이란 게 뭐죠? 다른 거 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준 거죠. 그래서 원심이 어떻게 했냐면 그 1000개 중에서 몇 개는 상품이고 몇 개는 상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간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몇 개를 그렇게 무상으로 줬다 그래서 그 상품성을 일괄적으로 부정할 게 아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 이 1000개 가지고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00개라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몇백 개를 그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줬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상품성을 부정할 게 아니고 이 전체 1000개를 그렇게 상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다? 1, 2, 3, 4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 1000개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이 판례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 일정 개수를 딱 그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일단 개수가 중요해요. 20만 개인지 1000개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20만 개면 이거를 집에서 쓸 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1000개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0개를 나눠서 봤는데 원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나눠서 얘는 상품 아니다, 얘는 상품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 뭐라고 했다? 한 소송에 걸려있는 그 1000개는 한 번에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상품성을 판단할 게 아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여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00개를 상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밑에서 이 사건 수건의 외관 품질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게 판결 이유를 읽어보니까 보이죠? 메트로시티랑 구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 품질 거래 현황이잖아요. 앞에는 뭐라 그랬죠? 향수의 거래 현황과 규격, 포장 형태 등을 보면 그게 뭐냐면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 지금 패키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구를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스피도 판례에서는 상품의 외관 품질 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뭐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판례가 나왔을 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 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무상으로 제공됐다고 하여도 한 소송에 걸린 거를 분리해서 상품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판시를 한 거고 그거를 볼 때 어떻게 했다? 지금 시장에서 수건들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랑 이게 지금 패키징 같은 게 된 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외관 품질 거래 현황 등을 봤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이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제가 고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럼 메트로시티랑 이게 문구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관 품질 거래 현황으로 외울지 거래 현황 규격 포장 형태로 외울지 약간 고민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정립이 정확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도가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이걸 외우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 판례 태도에다가 쓰셔도 되고 사안 포섭을 시작할 때 이 말을 넣고 가면은 판례를 이해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GS에서 맨날 나오니까 이게 뭔지 알잖아요. 근데 뭔지 아는데 이거를 막 주구장창 썼는데 이 앞에 외관 품질 거래 현황이라는 말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걸 이해했으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거랑 비교를 했다는 게 시장에 유통되는 거랑 외관이랑 그 거래 현황을 비교했다는 거니까 이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법리적 판시로 이렇게 이게 깔끔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판례 태도에 쓰기 좀 겁나시다고 하면 사안 포섭에더라도 좀 굵은 글씨로 하든가 좀 큰 글씨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박아놓고 밑에 포섭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처럼.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가 뭐 하는 거죠? 리딩 케이스가 지금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지금 1교시에서 저희가 뭐 했냐면은 이 강의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가 소니 판례에 대해서 0단계, 1단계, 2단계에 대한 범위를 설명드려서 나눠서 쓰는 거랑 기출 이건 너무 지엽적인데 사례집 시중에 있는 거 다 풀어보면은 그게 나눠서 하신 게 있는데 뭐야 상표적 사용 아닌데 상품 판단 왜 해? 라고 칠 게 아니고 아가타 판례가 있으니까 상표의 사용도 쳐도 되고 상품 쳐도 된다. 이거를 첫 번째로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에 관한 판례가 3가지가 있는데 뭐다? 처음에 윙크 판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죠? 메트로시티 판례 나오는 거랑 그리고
그 스피도 판례 나오는 거, 이게 각각 그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윙크 판례는 이게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냥 깔끔하게 나온 케이스고, 메트로시티 판례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을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수정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사안에서 독립성 판단에 대한 누락의 비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그냥 하시면 되고, 스피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시티 판례랑 좀 법리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판시를 했다라는 거에서 의의가 있고, 외관 품질 거래 현황을 비추어 볼 때를 사안 포섭에 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하시면 되고, 1000개라는 그 애매한 숫자 안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상품성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로 가서 판단하는 거를 결론을 내줬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리딩 케이스가 없어요.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리딩 케이스가 상표법은 260개밖에 없어요. 그 한정을 긋고 가시면 편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딴 판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는 물품, 이런 문구를 쓰는 게 뭐 카스 판례도 있고 찾아보면 더 있긴 한데, 리딩 판례로 딱 찾아보는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걸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판례가 있다. 상표의 사용에 관련해서 상품 문제가 된 판례가 세 가지가 있다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엄청 빠른데 이거 뒤에 다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12회 안에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쉬시고 이제 2교시를 이따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